그래서 우리 24페이지예요, 지금. 24페이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목적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목적은 우리 책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그랬죠. 대체로 6개월 정도를 혼자서 살 수 없는 분, 길게는 6개월 정도를 혼자서 살 수 없다라고 보는 분들에게 노인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거를 주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가족이 여태까지는 아픈 환자를 돌보는 경우가 많았죠.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대신하겠다라고 만들어진 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그랬죠.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험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금 납부하고 계시죠?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어떤 등급을 받아서 혜택을 보실 분들에게 그 재원을 지급해주는 그것을 우리는 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전달 체계는 일단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했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시험에 나올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어디서 허가를 내주냐? 제가 여기 광주 남구에다 노인복지센터를 하나 노인복지센터를 오픈하고 싶다. 그러면 남구청에서 남구에다 하기 때문에 소재지가 남구이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남구청에다가 우리는 사무실을 어디다 뒀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제가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인력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가 돼서 허가가 났을 때 이제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또 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는 구청에다 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아까 우리 재원을 주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뭐 그 기관을 지도감독하거나 재원을 보조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해요. 자, 이제 28페이지를 보시면 1등급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신체 상태가, 그 다음에 인정 점수는 95점 이상. 자, 2등급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그 다음에 인정 점수는 95점 미만, 75점 이상. 자,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자, 5등급은 치매가 꼭 의사 선생님이 치매요라고 진단을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점수는 45점 이상, 51점 미만. 자, 장기요양인지 지원 등급도 5등급보다는 좀 경미하게 치매요라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5점 미만. 그래서 아래 인정 점수 지금 쭉 나와 있죠? 자, 여기 지금 판정 결과 장기요양 등급별 상태 예시해가지고 표 1-7에서 문제를 이 표를 가지고 딱 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내냐? 다음 내용 중,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자, 제가 내볼 테니 한번 선생님들 풀어보시는 거예요. 자, 1등급은 전반적인 상태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맞나요? 아니요. 제가 몇 등급 설명한 거예요? 몇 등급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1등급. 지금 제
이런 식으로 시험이 될 거예요. 자, 다음 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일 경우 4등급이 주어진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하나 가지고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그 밑에 빨간 글씨로 빨간 표로 나와 있는 게 5등급까지. 그 다음에 등급의 A 해가지고 5등급과 등급의 A 형의 그 점수가 같았죠. 그거는 자 등급의 A를 받은 경우는 이분은 치매가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몸 상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5등급하고. 근데 5등급은 치매가 있었고 등급의 A는 치매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네. 네. 지난 시간 설명했는데도 처음 들어본 것 같죠? 네. 그게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판정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면 등급을 받게 되면 유효 기간은 1년 이상이다 그랬죠? 네. 그래서 1등급을 또 1등급을 받았을 때는 몇 년을 우리가 유효 기간을 받을 수 있다? 4년. 네.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4등급은 동일 등급을 또 받았을 때에는 3년의 유효기간을 또 받을 수 있다. 갱신했을 때, 자 5등급은 자 2년을 또 주어진다 그랬어요. 갱신했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등급을 받으면 1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다. 그렇게 책에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 인정 유효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다. 그럼 맞아요? 틀린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수업 시간에 말씀해 드리는 거, 자 숫자를 가지고 많이 문제를 틀어놓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바뀌질 않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예를 들어서 2년 이상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 29페이지 이제 등급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자, 제가에서는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우리 한 페이지 넘겨봐요. 30페이지. 자, 제가급여가 6가지가 있는데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단기보, 그 다음에 기타 재가급여는 가로 제가 복지용구 그렇게 적어놓으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용구를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방문요양은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1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하루에 4시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네. 2등급을 받으시게 돼도 하루에 4시간 3, 4, 5등급은 하루에 3시간 네. 그 다음에 인지 지원 등급은 방문 요양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주야간 보호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목욕은 요양보호사 2명이 들어가서 목욕을 해드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호는 자 우리는 간호 쪽에 방문 간호센터에서 우리는 일하실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방문 간호는 간호사이거나 아니면 임상 경력이 간호사이면서 2년의 임상 경력이 있는 분. 자 간호조무사이면 자 3년의 임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또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치위생사가 방문간호센터의 장기 요양요원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자 우리 주야간보호 한번 봐보실래요? 책에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셔라. 그러니까 주야간보호센터는 집으로 기관에서 모시러 와가지고 어르신을 모시고 기관으로 가서 일정 시간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 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노치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보호로 한번 봐보실까요?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그랬어요. 일정 기간. 일정 기간만 보호를 해주는데 9일입니다. 9일. 9일? 네, 9일. 9일? 네. 근데 우리 의료복지시설에서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장기간 입소하는 거죠. 근데 이 단기보호는 어르신이 들어가서 장기간 오랫동안 계시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만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엄마를 등급을 받아서 내가 집에서 모시고 있는데 내가 좀 몸이 아파요. 그럼 며칠만 우리 어머님을 좀 어디다 맡기고 싶어. 그게 단기보호. 아니면 내가 어디 여행을 가게 됐어. 그러면 우리 어머님을 좀 내가 어디다가 잠깐만 좀 보호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 그게 단기보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있거나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대여. 그래서 자, 이 복지용구를 제공해 주는 거는 1년에요. 160만 원 선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60만 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이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계세요. 방문 요양을. 근데 침대가 필요해. 그러면 이 침대를 하나 빌리는 거예요. 자, 빌릴 수 있는 품목은 우리 침대, 휠체어, 욕창 매트리스 몇 가지 좀 금액이 좀 큰 거. 우리 책에도 나중에 복지용구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빌려 쓰는데 침대를 하나 빌려 썼더니 160만 원에 선에서 빌리기 때문에 약 한 1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60만 원이 남아있죠. 그럼 60만 원 가지고 뭐 지팡이도 사고 또 그다음에 소모품도 있어요. 미끄럼 방지 매트도 있고 어르신이 신고 계시는 미끄럼 방지 양말도 있고요. 기간이 어떻게? 1년 동안 빌렸습니다. 네, 1년. 160만 원 선에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올해 1년 동안 빌려 쓰는데 140만 원밖에 못 빌렸었어. 그러면 20만 원 이제 그거는 그냥 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예를 들어서 유효 기간을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유효 기간이 끝났다. 1년이. 그러면 이분이 또 다시 160만 원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년 160만 원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게 그 160만 원 1년 동안 빌려 쓰시고 만약에 남아있으면 소모품 갖다 쓰시면 돼. 양말. 근데 그런 것들이 무한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말을 2달 전에 한 10켤레를 가져왔는데 또 2달 후에 10켤레를 가져오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이 홍길동 어르신이 이 복지용구를 다 빌려 썼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은 그 홍길동 어르신 댁에 이런 제품들이 다 있는지를 나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팡이가 필요 없어. 근데 내 친구가 등급도 못 받았는데 지팡이가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받아갖고 너 써라 그러고 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내 물건이에요.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꼭 확인하러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우리 지금 재가급여는 6가지가 있다.